5. 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맞서 싸운 5. 18유공자들이 실명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단죄를 촉구했다. 5. 18유공자들은 4.15 18민중항쟁 당사자 일동이라는 명의의 성명을 내어 5월의 이름으로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단죄하자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5. 18시민군 기동타격대와 옛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켰던 시민 7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80년 5월 우리는 군부의 폭압에 맞서 싸웠다. 총팔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오늘날 이뤄낸 민주주의를 보며 그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며 대통령이라는 자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2024년에 비상기업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0년 5월의 현장에서 봤던 계엄군과 헬기를 어제 똑똑히 다시 봤다며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역사를 재현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5. 18유공자들은 이번 계엄령에 대해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이상의 어떠한 불법적 조치도 용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18정신을 받들어 다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이었던 김태찬 씨는 어제 비상기엄 선포를 접하고 5월 트라우마가 떠올랐다며 18유공자들이 결집해 윤 정권의 폭거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를 전합니다. 월에서 금요일 평일 아침 9시 30분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샵사인 비상계엄 어젯밤 10시 33분 집에 있던 중 갑자기 회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이신문 마감 시간에 맞춰 급히 관련 사설을 넘긴 뒤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임원 및 편집국 주요 간부들과 일부 논설위원들도 회사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언론사 입구를 막고 진입을 통제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 못 갈 것이라는 생각은 했으나 며칠 묵을 속옷과 양말 등을 챙겼습니다. 한겨레는 이날 호해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에 용산발 계엄은 153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제 책임질 일이 남았습니다. 1.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혹 어젯밤 일찍 잠자리에 드신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어리둥절했을 수 있습니다. 1.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감액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국방장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지시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대. 비상계엄 선포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대.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 국회 와달라. 5. 우원식 국회의장. 의원들에게 공지.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6.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사령관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7.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각급 부처의 비상대기와 긴급 소집령 8. 의원들. 국회로 직결.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아 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청의 진입 9. 계엄군. 국회 진입, 국회 경내 진입. 일부 계엄군.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 이후 계엄군과 국회 직원, 보좌관 대치식. 국회 표결 190명 의원 참석, 190명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10일. 국회, 국방부의 계엄 해제 요구 통지 12. 윤 대통령, 2차 담화, 비상계엄 선포 해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13.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이 도대체 왜?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과 예산안 감액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윤 대통령 부부를 불안하게 한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임재성 변호사, 사회학자.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절절히 쌓아온 기준이 무너졌다. 서울 시민들은 군인을 태운 헬기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으며 벌벌 떨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시민들과 대치했다. 어안이 벙벙했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총칼로 우리나라를 뺏을 수 없다. 탄핵이나 하야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이다. 이 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몇 시간 동안의 집행이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논증하는 글이다. 먼저 조항을 보자.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쟁점은 12. 3. 사태에서 무엇이 폭동이었는지다. 1.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은 명백하다. 권한을 행사할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가장 막강하고 포악한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비록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폭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폭동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등 판결에서 기존 비상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조치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이며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폭동이라고 봤다. 박정희 씨의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되었는데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자체를 선포한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 계엄 사령관 포고령이 폭동이다.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화 제한되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이 제한된다.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헌정사상 그 어떤 계엄 포고문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것이며 처단한다고 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이라는 중대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자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을 협박한 행위, 폭동이다. 헌법이 계엄으로 제한되는 범위에 국회를 넣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